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 가득한 시장에서 어떻게 재료로 돌파구 마련해 볼까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이게 변동성인가? 라는 시장 분위기를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취재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패치는 어떤 테마는 좋다, 이 테마에서 기회 잡아보자 라는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시장 얘기죠? 네, 일단 시장 얘기는 그냥 편하게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욕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그거 다 떠나서 이젠 그래도 섹터 보겠습니다. 네, 섹터 관련돼서 오늘 봐야 될 쪽은 그래도 소리 소문 없이 네. 움직이는 OLED 관련주 한번 체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IT 쪽에서는 반응이 나오는 쪽 있더라고요. 어떤 요인들에 좀 주목하면 될지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도 OLED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화 요인에 주목하셨는지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 봐요. 네, 왜 OLED가 지금 움직일까라고 네. 봤을 때 움직이는 이유는 딴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된 쪽이죠. 그리고 요즘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됐는데 슬금슬금 공매도는 청산되고 거기다 어떤 약간 빈집 같은 효과가 나왔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수급 들어오게 되면 바로 움직이는 현상.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지금 IT 부품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조금 기지개를 피기 시작합니다. 뭐 먼저 LG노텍, 삼성전기는 조금 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 지금 OLED 같은 어떻게 보면 IT 부품주 성격들의 종목들이 스마트폰이 역성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히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화웨이라든가 샤오미가 더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은 좀 위축돼도 자국 시장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떤 한 자릿수라도 제발 좀 2, 3년 만에 좀 성장으로 가다오 이런 느낌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제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도 판매가 이제는 코로나19 때 많이 샀었고 거기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는데 근데 우리 노트북 이거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아주 미끈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저희는 OLED 패널을 채택했습니다. OLED 패널을 채택하게 되면 훨씬 더 눈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색상부터 저전력이고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세일즈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이제는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한 뉴스를 주목하고 있으시다는 건데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봐도록 할게요. 내년이라는 이야기를 대표님이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일단 애플이 바뀌면 많이 바뀝니다. 애플의 의미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폰에서 OLED를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 1, 2년 뒤에 가게 되면 모든 지금 아이폰은 다 OLED를 쓰겠다라는 쪽인데 거기서 이제 앞서서 아이폰보다 더 큰 쪽이 그 패드, 네. 예, 아이패드죠. 네. 이쪽에서 지금 모델 2종이 OLED를 채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납품 시기를 조금 더 당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좀 준비된 쪽에서 먼저 들어와라고 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한 60%, LG 디스플레이가 한 40% 이렇게 납품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뭐 아이폰만큼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화면이 훨씬 더 크죠. 네. 뭐 12인치 정도쯤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아이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작으로 해서 점점 교체가 된다. 나중에는 맥북까지 바뀔 걸로 보여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IT 기기의 변화가 이를 OLED 산업을 끌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냥 TV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강한 수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요즘 보게 되면은 자동차의 옆에 이제 휘황찬란하게 돼 있죠, 앞에요. 네. 대시보드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거기다가 또 보면 운전석 뒤에 또 열심히 또 뒤에 아이들을 위해서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OLED 쪽. 아하. 그리고 또 옆에 백미러도 OLED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다 안쪽에서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가 전면적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돼가게 되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게다가 또 이제 얘기하고 있는 XR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 애플, 구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구글은 이제 하드웨어 쪽은 삼성이 맞겠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도 XR 시장도 커진다라는 관점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은 뭐 차량용도 있겠지만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적 점검하고 추가적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계속 물음표였던 걸지 어떤 포인트의 실적을 저희 봐야 될지 궁금해요. 워낙 오늘만 해도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많아서 버티기에도 괜찮은 정도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나왔던 게 LG 디스플레이였죠. 이쪽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적자 폭을 많이 줄인 상황이 올해 보여줄 거고 3분기도 뭐 선방을 했다고 하는데 적자 폭이 줄은 거지 뭐 그렇다고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네, 이런 쪽에서 4분기든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좀 이어지나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LX 세미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번 실적은 그냥 예상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분기별로 보게 되면 작년 4분기였습니다. 거기서부터 꾸준히 하향했다가 이제 턴어라운드의 모습들, 특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으네요. 네, 이런 쪽에서 DDI라고 하는 또 드라이버 IC죠. 이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OLED에 탑재되다 보니까 더 변화가 나오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죠. 대부분의 소재 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분기 적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OLED 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20%대고 나머지는 동박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회사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동박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이어갔는데 아직 이쪽이 오히려 2차전지 쪽이나 동박 관련된 시장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주가나 탄력들은 좀 강하지 않은 부분들이고 내년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그쪽의 주축이 또 OLED가 될 수 있겠다는 쪽은 바라보는데 중요한 거는 동박의 움직임이 더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나오는 실적에서 공통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바닥은 찍었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이렇게 공통 분모는 맞다고 정리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래서 개선의 무게를 두다 보니까 종목들이 일단 더 안 좋은 실적이어도 더 안 빠지고 그다음에 반전 시도가 좀 나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사들의 변화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 소재 쪽은 계속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 지금 상황에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마무리 짓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또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마침표 먼저 찍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결국 800선 내준 채 마침표 찍네요.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1월 10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장 양대지수 파란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파월 의장이 매를 드러냈다라는 멘트 때문에 하락을 한 걸까요? 사실 그 전에도 미국의 국채금리 4.5% 하회했던 날도 바로 어제였습니다. 양대시장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그 불확실성 안고 있는 구간이라고 일단 본다고 한다면 펀더멘털에도 약간은 취약 그리고 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에 공매도 금지 전면 조치가 나오면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0선 훌쩍 뛰어넘으면서 4거래 연속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5거래일 만에 700선에서 마침표가 찍힙니다. 하나씩 풀이해보도록 하죠. 양대지수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0.72%의 하락률로 2400선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 지켜낸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자가 아니라 789선에서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1.69%의 하락률 오늘 기록이 됐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4거래 연속의 하락세가 오늘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외국인의 수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점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오후 들어 조금 더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긴 했습니다. 3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가 나왔고요. 대다수의 종목 투자한 걸 보시면 IT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세, 연기금과 함께 오늘 매물 부담 상당히 시장에 쏟아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개인은 2거래 연속 사주는 코스닥 시장과 같은 경우는 어제와 동일한 포지션이 확인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316원 8원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일정도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잡음이 또 있기 때문에 달러와의 영향력 어떻게 우리나라 증시에 소화되는지 환율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의 흐름도 짧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종목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단단하게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대규모 설비 투자 10조 원가량 집행하겠다 드라이브를 걸었죠.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시장 희망회로를 시장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오르는 가운데 시장 전반적으로 HBM 관련주도 동반해서 오르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부터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끌고 가는 패턴 나왔다라는 점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다만 시총 상위주 가운데 2차 전지 셀 쪽의 흐름은 장중 내내 약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란히 하락하는 흐름이 오늘 장에서 나왔습니다. 월요일 장에서 급등, 그리고 다시 되돌린 구간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코프로가 지난주 딱 금요일 종가가 63만 원 선이었습니다. 다시 올랐다가 68만 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 6%대 하락률 오늘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 다른 LNF와 같은 종목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의 움직임 나왔다. 다만 이 안에서도 반도체 쪽에서의 힘은 강력하게, 그러나 성장주로 포함이 된 로봇주는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 체크하면요 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아쉬운 금요일 그리고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꿈과 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이렇게 흘러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쉬운 건 둘째치고 화가 맞아요. 짜증과 막 이런 느낌이죠. 이거를 삭혀야 될 주말 같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근데 지금 이럴 거면 왜 반도체 공매도 금지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 보니까 지금 거의 기관들은 공매도 금지한 다음부터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요. 네. 아주 버릇없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계속 이런 상황 변동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 사실 뭐 호재성 제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이미 한 차례 지나간 바람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외국인들의 빈틈을 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일단 공매도 금지 효과는 뭐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영향력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좀 뚱한 모습이죠. 그런 쪽에서 약간 섹터, 종목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생존하려면 이렇게 강한 섹터 종목 쪽으로 붙어서 거기서 대응 전략 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도 어제 또 시간대부터 강했던 또 트렌드에 맞는 흐름들이 조금 작은 쪽은 뭐 빈대 관련주, 네. 여기서부터 뭐 폐렴 관련주까지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은 그냥 내 계좌에 반도체 하나 없다, 정말 서러운 날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HBM 쪽은 일단 뭐 다시 올라가니까 거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 말고는 계속 조정 나오게 되면 적어도 비중을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주된 트렌드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또 오늘도 1.7% 가까이 빠지는 이유는 거의 2차 전지겠죠. 그래서 아직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속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이 타는 시장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바로 하면서 또 팁을 또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OLED 관련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접근 시기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보게 되면 실적이 부진한데, 네. 에이, 이런데 무슨 주가가 올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실적에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움직이는 게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대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OLED 산업의 변화,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보완하는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다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이어갔을 때 거기서 들어가는 장비가 있을 거고 소재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들어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소재 들어가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걸쭉한 디스플레이 스타들이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변화들 계속 체크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렇다고 해서 매매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 업체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오늘 투자 계획 밝히면서 HBM 관련주 움직인 걸 보면은 대기업의 투자 방향성을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포인트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 꼽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그러면 OLED 안에서 봐야 될까요? LG 디스플레이는 좀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그건 아닐 거고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도는 안 될까요? 그래도 LG 디스플레이일까요? 아니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일단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네. 이 회사 하게 되면 다 아시는 대표적인 OLED 쪽에서 유기재료 관련된 회사인데 대형, 중형 모두 다 갖추고 있고요. 그중에서 나오는 HTL이라고 하는 전공 수송층이라고 하는데 네. 전공 수송층이요? 예, 다 전공을 하나씩 갖고 있죠. 대학 때 전공이 그거 아니고요. 다른 거죠. 예, 네네. 전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빛이 투과할 때 보게 되면 그 구멍들, 네. 고기를 약간 보완해주는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레드 호스트, 또 R 프라임, G 프라임 쉽게 말씀드리면 예. 색깔 보정하는 쪽. 얘가 순간 다른 곳에 갔다 왔어요. 네, RGB라고 해서 자체 발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해당되는 중요한 레드 쪽은 직접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업체가 생산이 지연되면서 반사익을 좀 받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아이패드 또 삼성 쪽에서 OLED 노트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아마 내년이 최대 실적 가능성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강하다라고 보면서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잘 버텼습니다. 지난번에 약간 어떤 승계 작업과 관련돼서 어떤 세금 내느라고 이래서 주가가 좀 출렁임 빼고는 오히려 탄력은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 되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목표가는 55,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 관련주 가운데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전략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AS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대표님이 해주실 때 HBM 관련주 반도체 나만 없어 하면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가지고 있는 프로텍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주신 종목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힘 어느 정도 아직까지 응축되어 있을까요?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참 오래 걸렸네요. 벌써 2달이나 됐는데 이제 움직이고 있으면요. 이제 갈 수 있을까요? 네, 가야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지금 화웨이 관련된 쪽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웨이 벤더입니다. 그럼 화웨이 잘 나가게 되면 납품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쪽도 있을 거고 또 얘기하는 다이 본더 이런 쪽도 또 디스펜서 이런 쪽도 HBM 연관돼서 특히 엠코 코리아 쪽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 패키징 쪽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고 성과 나온다. 바로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신규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스. 예스. 네. 시원하게 네.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변동성 큰 가운데 5거래 연속 강세였거든요.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평온하고 즐거운 다음 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